자, 그 다음 정축 건물. 정축 건물, 부하물, 종물, 이게죠. 정축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예를 2층인데 3층에 올렸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은, 그럼 누구께서 그래요? 낙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뭐, 3층은 2층 타고 내려오고 1층 타고 이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독일 때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겁니다. 정축, 한번 보겠습니다. 정축 건물의 부하물, 종물에 관한 판단 기준. 자, 또 하나 더죠. 판례는 정축된 건물의 출입 통로의 독립성도 부합에 관한 판단 요소를 보고 있고, 따라서 건물의 정축이 가해진 경우에 정축된 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거래 관점에서 사회적 개념 고찰할 때 구조상 건물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 일체로서만 거래된다면 부합이 성립한다. 또한 가건물이 기존 건물의 벅체 등에 의해서 축출된 경우에는 대체로 부합으로 인정되고 공장 군에 정축된. 자, 대강 읽어보니까 정축된 거는 웬만한 거는 여러분 거다 보면 됩니다. 낙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로 2층인데 3층에 정축했다. 그러면 그럼 정축은 띠갈기고 저렇게 그걸. 그죠? 그럼 또 굴마가 자꾸 내 그 계단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마당도 뭐 지나다니고 사면 그것도 불편하잖아. 그럼 그런 거는 하나의 세트로 본다면 낙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20에 5입니다. 20에 5. 2번에 보니까 제시의 건물을 기존 건물의 부합물 종물이라고 한 판례. 제시의 건물을 기존 건물의 부합물 종물. 자, 독립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건축 중의 건물. 그게 주로 이게 많이 쓰이죠. 독립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건축 중의 건물은 여러분 거다. 판례가 제시의 건물을 기존 건물의 부합물 종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하실 파다가 그만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는 이야기죠. 기존 2층 주택 위에 정축된 3층 정축 부분이 외관상 위 기존 건물과 일체가 돼서 한 동의 건물의 3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화장실, 하수관이 없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2층으로 내려오는 옥내 계단을 사용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 거다. 부합물 종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에 뭐 기존 건물에 접속해서 2배 이상의 면적으로 지었으나 이를 통하지 않고는 기존 건물에 출할 수 없는 정축 건물. 요것도 여러분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 거다. 그다음에 기존 건주택 및 부속 건물과 연이어 있는 미등기의 주택. 요것도 마찬가지. 파란 거는 다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등기된 목조화적 주택에 따른 미등기의 블록, 슬래브, 지붕주택. 이것도 마찬가지. 다 판례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주택 예벽에 덧붙여 지은 부엌, 아파트 급수용 물탱크, 옥탑, 아파트 경비실, 주택에 딸린 차고, 본체에 떨어져 추출되는 낡은 가재 도구 등을 보관하는 방, 연탄 창고, 공동 변소, 부엌 3개와 방 4개를 기존 건물의 외곽에 덧붙여 정축한 경우, 이런 것도 다 여러분 거다. 뭐 이런 내용 다 전부 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건물의 정설 부분이 실질에서 기술 공장 일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설된 것이 지나지 않고 13번입니다. 동그라미 사무실, 수의실, 보일러실, 배련실, 창고 등 이제서 일단의 지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4번 보니까 동그라미 전체로 보아 기존 건물 등의 공장과 한 울타리에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의 확장으로서 기술 공장의 일부를 위해서 정도 지나지 않고 변전실, 보일러, 수의실, 대피소 이것들 있는 공장.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기존 건물의 북쪽 벽과 남쪽 벽을 이용해서 그에 덧붙여 경량 철골적 가학 건물 형식으로 건물을 정축하게 피업, 가정, 공단, 뭐 기계를 설치하게 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낙찰자 거다. 대부분은 낙찰자 거다. 제시의 건물을 기존 건물의 부합물 종물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판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판례가 15개 놓네 그죠? 싸움 붙어가지고 이 다 판례 놓다 그러면은 한번 붙어요 그죠? 대번까지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하고 대번까지 가보니까 결국은 낙찰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0에 6 봅니다. 20에 6 3번 제시의 건물을 기존 부합물 종물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안 좋죠 나한테 그죠? 아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정축 건물 부분이 기존 가옥 부분과의 관계에서 구조상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피차 차단되어 있어 그 자체가 전용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 이것이 영상으로 보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내게 아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일지라도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정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 기존 건물과 대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 베란다 부분 연결이 있더라도 몸체가 별도의 벽으로 이루어져 1.5m 이상 떨어져 있고 기존 건물은 물질형으로 새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의 외벽에 붙여 정축했지만 10개의 기둥을 세우고 외벽과의 사이에 다시 벽을 쌓고 정용 들어가 있으면 전기 있는 경우
하여튼 막 이런 경우는 막 부분적으로는 가끔은 너무 좀 독립됐다. 이런 거는 내게 아니다. 하면 되겠네요. 자, 5번 봅니다.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 동산의 건물의 부합물, 종물 여부. 시설물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라는 사례. 자, 백화점 건물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 설비, 호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공청방송, 소방기. 자, 요거 잘 봅니다. 요거. 호텔은 모텔은 같은 말이죠. 호텔, 모텔에 설치된 전기, 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공청, 방송, 소방, 성관기. 자, 요거는 이제 종으로 보는데, 자, 그럼 물어봅니다. 모텔 낙차 받았는데, 모텔 주로 뭐가 있죠? 침대, 또 뭐가 있습니까? 큰 게. 침대, 그 다음에 뭐 냉장고 또 뭐가 있더라? 네. TV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 여기 뭐 종물, 보안물이 포함될까 안 될까?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걸 딱 보면. 안 돼. 움직일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포함되겠는데. 응? 아까는 뭐 식탁까지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겠네. 포함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자, 지난번에 MS 호텔에 경매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농협관리단에서 내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이제 MS 호텔에 그때 그 호실 한 100개가 경매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동산이 많이 있대요. 안에. 호실 안에. 아까 말씀드린, 침대, 냉장고 사고 이런 거 있죠. 텔레비 사고. 이게 동산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누가 낙찰받았겠대. 낙찰받고 나니까 이 건물만 또 살라니까 또 건물 낙찰자는 또 사든지 또 싸매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호텔, 모텔에 있는 직급이 뭐 있죠? 여러 가지. 그러면 그것도 그렇죠. 소유자가 했다. 옛날에 기존 소유자가 했다 하면은 낙찰자 거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임차인이 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보증금 3억에 월세 한 1,000만 주고 모텔을 빌렸어요. 빌리면서 이제 거기에 텔레비하고 막 갖다 넣었어요. 그죠? 낙찰 당했어. 가져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럼 몇 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한 거는 못 가져가고 임차인이 한 거는 가져가야 되겠네. 그리 보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지가 돈 주고 여러 한 2억 주고 했다. 그거를 설치할 때 텔레비 여러 한 50개 였고 이러면서 개당 한 100만 원씩 5천만 들어가고 침대도 100만짜리 50개 였고 100개 였고 한 2, 3억 들어갔다. 내가 가져가겠다. 다른 데 호텔 전세를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쫓겨나가면서 내가 또 써야 되겠다 하면은 다툼이 있는 거지 사실은. 예민한 문제 주로 그런 겁니다. 호텔 같은데. 아파트야 주로 가간다 해봤자 에어컨 띠간다 하면 이게 좀 주고 되겠는데 안 된다 얘기 좀 했죠, 그죠? 안 된다. 이동이 같은 데는 네? 그 옵션으로 되는 거는 그 경매에 다 그대로 가구 그런 거는 다 그대로 주로 다 부착되는 거 띠가고 이런 거는 안 되겠는데 이동이 될 만한 거 침대도 이런 거야.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이동이 되면 자, 냉장고도 들고 가면 되는 거고. 텔레비도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조금 여 보면은 호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공청, 방송, 소방, 성관기 등, 그죠? 요거는 건물의 부합물 종물로 본다, 그죠? 시설물에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의 건물의 부합물 종물로 보겠다. 시설물이 건물의 부합물 종물이라고 한 사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본께는 지금 텔레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텔레비 가고 냉장고, 침대 이런 거는 빠진 거 보니까 이제 모텔은 요 판례를 조금 상세히 좀 보면 되겠다. 대부분 95년, 85년 판례. 그래서 아마 모텔이 그래서 보통 합의를 하죠. 그죠? 그러면 명도비 좋다 그러면은 보통 한 모텔 같은 한 5천만 원 많이 주거든요. 보통 많이 주는 이유가 또 지가 허가를 또 신고해놓은 요거를 또 반납해피고
폐업해비고 또 새로 연락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방법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영업 지위 승계를 받는 게 좋아요. 싸움하지 말고 알았다, 막 4,5천만 줄게. 그거 네가 내 돈 넘기라. 영업자 지위 승계입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구청 가서 영업자 지위 승계를 둘이 같이 가서 옛날에 신고증하고 허가증 다 들고 가서 반납 처리하고 내 앞으로 바꾸고 바꿔놨다가 새로 임차에 놓으면은 내가 또 눈 가지고 낙찰자가 임차한테 눈 가지고 새 임차 눈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요걸 볼 때는 일단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움직이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별도로 동산으로 이 경매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그 모텔이나 호텔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부착됐다 이런 건 안 되겠는데 부착이 안 되고 막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움직이고 이것들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 동산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동산이고 조금으로 보기 어렵다. 자, 그다음 봅니다. 공장 건물 내부 또는 옥상에 태양열 보일러, 태양열 많이 설치하죠. 태양열 보일러. 그다음에 수변전 시설 아까 했다 그죠. 아까 변압기, 수변전 시설 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까 변압기죠. 변압기 하는 거예요. 아까 4천만인데 1,700 그죠? 떨어진 거 그거. 배연판, 물탱커, 쿨링타워, 도시가스, 계량기, 보일러 시설, 지하수 펌프 등은 당해 건물에 상용된 종물이다. 그 다음에 주유소의 주유소의 종물이다. 그 다음 매각대상 건물의 인근 토지에 지하에 설된 정화조는 매각대상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그게 정화조 띠가 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정화조. 그다음 목욕탕, 안마시술소 건물의 경유 보일러, 전기 보일러, 폐수열 해수기, 방열기, 오전기, 온수탱크, 옥상탱크는 목욕탕 건물에 포함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온실 내에 설치된 전기시설, 양액설비, 난방설비, 보온설비, 설비, 주황제 장치는 그 온실 건물일 거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하 식당의 주방, 배기딱터, 짜고 이것들. 그 다음에 1층 은행의 금고시설, 경랑 창마기, 칸마기, 2층의 예익장, 내장시설, 예익장 바닥, 천장, 백채, 치장, 3층 목욕탕 내장시설, 등등. 요것들은 보안물 또는 종물이다. 그럼 가스업자가 아파트에 설치한 가스 공급시설은 대지와 일치를 이룬 구성 부분으로 부합됨으로써 그 대지 부지분권을 양수한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소유다. 그다음에 공장 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 임의조사에서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누락된 전기 설비도 공장의 종물이다. 커피가 떠이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파란 거 있는 거. 요건 전부 다 우리한테 5번에 1번 단갈로, 양갈로 1번 있는 거는 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요. 자, 2번 봅니다. 이는 이제 불리한 거. 자, 잘 봅니다. 양갈로 2번에 보니까 20-7입니다. 20-7. 양갈로 보면 시설물이 건물의 보안물 또는 종물이 아니다. 우리한테 낙찰자한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호텔 각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나오네. 텔레비전, 전화기,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 클리닝기, 주방, 냉장고, 제빙기, 비디오, 앰프. 요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탁기, 탈수기, 전기, 건조기도 마찬가지. 결국 호텔 방에 있는 텔레비 같은 거는 아니다. 보안물 종물이 아니다. 그죠? 이게 그냥 동산이다, 동산.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그 동산에 또 겸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텔 낙찰자는 이제 미리 동산을 또 지가 싸게, 예를 1억짜리를 한 1,000만 낙찰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5천에 판다든지 이렇게 팔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답이 나왔죠? 그죠? 이게 중요하네, 그죠? 이게 많이 쓰이니까. 주로 모텔, 호텔 낙찰 받고 나면 이게 많이 쓰이죠? 텔레비, 저 누구 거냐? 전화기 사고 막 딱 붙어 있는 거. 이 침대가 안 나오네,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이제, 요 판례를 읽어보면 되겠는데, 하여튼 누워 자는 거 그런 거는 안 되는. 침대도 종무라도 그 침대가 쏙 빠져 있네. 제일 그게 큰데, 그죠? 에이스 침대가 한 300, 500 할 것 아닙니까? 호텔. 그거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는데, 내가 침대까지는 아니다를 보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물이 아니다. 탈수기, 농수산물, 건조기 등은 건물의 보안물도 종물이 아니다. 축사 건물이 매화 목적인 경우에 그 부지 밖에 설치된 타인 소유 소독 시설은 축사의 종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주로 모텔에 발동 달린 거, 바퀴 달린 거,
그만 쉽게 들어가는 거, 막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럴 때 매각무 매수에 어떻게 기재되느냐? 자기들 남들이 숙성하는 거 읽어보면 되겠고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 무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진다. 이제 종물이나 부합물이 확실할 때는 경매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매각제 빼야 된다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왔습니다. 20회 8호입니다. 수목 등의 기재 방법. 20회 8, 페이지 수는 26페이지입니다. 수목 등의 기재 방법. 자, 빨간 거네요. 이거 안 좋은 거죠.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사용수기에서 공법상 제한이 있다고 해도 그 지상에 실시되는 수목이 도의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경매에서는 마땅히 수목의 가액을 포함을 해서, 그죠? 포함해서 경매 대상인 임야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무가 돈이 있는데 공원 구역 안에 설치된 이 땅이라고 해서 그 나무를 빼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뭐 이렇게 보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한 현황조사 결과. 자, 그 다음 봅니다. 따라서 현황조사 또는 감정평가한 결과를 보고 매각 목적물 위에 수목이나 조경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변론을 하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그 수목의 종류, 수용, 개수 등과 가액을 포함한 토지의 평가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 평가서를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이제 매매 재개할지 포함할 건지 그거는 사법보장 경매계장이 알아서 할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한 현황조사 결과 수목 등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내기다고 따진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채권자 및 그 제3자에게 수목 등에 관한 사용권이 누구 있는지 소명토록 하고, 소유자 누구인지 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명토록 해서 그 소유권을 받긴 다음에 매각 목적물에 포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야 된다. 자, 엊그제 저랑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이 경매 들어가는데 절 낙찰을 방해하고 싶다. 합니다. 방해할 건 무죄는 거, 절 낙찰을 방해하고 싶고. 그래서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요거는 내 게 아니다. 이리 주장하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주장하면은 낙찰가도 낮아지겠죠. 다시요. 절이 있는데 건물이 몇 개 있고 이 뭐 많아요. 절에 보면은 큰 절에 보면 있는데 이거를 주제가 쉽게 말하면은 낙찰을 가를 낮추고 싶다. 지가 받고 싶다. 그러려고 하면 됩니까? 매각 제외가 있으면 좀 낙찰 덜 들어오겠죠. 자, 요 본체가 70평이고 50평이 하나 있어. 50평이 매각 제외다 하면은 이 땅 위에, 절 위에 저건 아니다. 이래 보면 어차피 낙찰이라 들어오려고 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또 저것 때문에 대출도 대리 안 되면 또 헛소리 해서 은행 가보면 저거 빠졌네요. 이래가지고 또 안 해주려고 한다고 또 그게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각이 포함이 된 제시회냐 매각 제외냐 이에 따라서 낙찰가도 많이 막 휘둘립니다. 그런 게 매각 제외가 있으면 은행에 가보면 또 대출을 안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또 좀 애매하다고. 그럼 그 소송에서 우리가 뭐 낙찰자가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은행에서는 그마 저기 종교단체 거는 잘 안 해줄 경향이 있습니다. 안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또한 현황조사 결과 수목 등 소유자가 제3자 있는 경우는 잘 판단하는 이야기죠. 내가 제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타인 소유로 밝혀진 경우에 하여튼 뭐 이게 자우전 제시의 수목을 포함할 건지 매각에서 제외하는 수목이 있으면 이렇게 포함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판단해라. 그 대부분은 매각 제 수목은 낙찰할 거고 제3자가 권어에서 식재한 거는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고리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뭐 부합물, 종물이라고 요거를 강의한 적은 이렇게 상세한 거 처음입니다. 거의 한 5년, 6년 만에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늘은 특히 제시에는 보통 포함, 매각 제외는 별도, 그죠? 그 다음에 주로 주물과 종물 관계에서 이제 대부분 에어컨 같은 거는 포함, 그죠? 모텔에 침대 같은 거는 제외, 동산으로 본다, 그죠? 이동에 쉽고 거래에 가치가 있는 거는 동산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예로 별장이라도
1억짜리 모과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게 5그루 있다. 뿌리 내고 있으면 낙찰 거고, 분재로 5개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에 싣고 와도 눈물 흘려야되지 내끼다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는 동산으로 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겁니다. 뒷담 바른 거, 이런 거 주로가 낙찰될 거다. 뭐 이런 거 되겠고, 소나무 뭐 하여튼 수목이 빠졌다. 대부분은 낙찰될 거다. 그죠? 낙찰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딱 제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가끔은. 그런 거는 이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되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겠고. 하여튼 요걸 배한 걸 해서, 특히 또 재미난 거는 아까 있었죠. 건물만 낙찰 받았는데, 내 거다 하면 뭐잡니까?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땡 잡는 거죠. 아니, 건물이, 여보, 뭐 아까 어디더라? 특히 강수구 요 말고, 이 부산 진구네. 진구에 보면 아파트를 대지권이 명 지어야 되는데, 유치원 받았는데, 금이 작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재영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대부분 판결이 이거 됐죠. 이 낙찰될 거다. 전유 부분에 관해서 설정 제한권에 기한 기밀절차에서 그 건물만 낙찰을 받은 사람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으로 함께 취득하냐. 원칙적으로 취득이 맞다.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재영 변호사 주로 땅 낙찰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건물 위에 유치권 하들하고 전세 들어온 애들,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 사고 이것들 전부 다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땅 낙찰자 때문에 많이 접수를 받는데 하면은 가끔 요 판을 가지고 건물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 요 판례가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제 아주 서로 싸움이 이제 공방이 많이 나요.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은 서울에 건물만 나왔다 아파트 낙찰 받으면은 본전 아니면 대박입니다. 정 어려우면은 대지권 사면 돼요. 그죠? 그 해당되는 자기 땅 지분이 있죠. 토지 지분한테서 이제 땅이 지가 100평이다. 그럼 내 땅 10평이 내 아파트 지분 사면 돼요. 그죠? 사면 되는데 경매 사이 빼버리고 건물만 없다. 예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2억쯤 됩니다. 그럼 1억 주고 낙찰받고 사면 됩니다. 살다가 땅 주인이 아니 대지권 사가라 하면 적당 가격에 협상해서 사면 됩니다. 그러면 1억 주고 일단 사는 겁니다. 10억 주고 뭐 살 필요 없고. 아시겠죠? 앞으로 서울 가서 사겠다 하시는 분은 건물만 없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이게 아니고 서울에 건물만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연구를 해볼 만해요. 그때는 소송할 때 어느 판례하고 싸움한다고요? 우리는 요거 2012년 판례 요거 가지고 다툰다. 그죠? 집에 공부를 해보세요. 요 판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내용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24분인데 조금 5분 일찍 마치겠습니다.